고고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것들은 존경의 대상이며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낮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38강입니다. 오늘은 높을 고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높을 고자입니다. 높을 고자는 높다는 뜻도 있고 뛰어나다는 뜻도 있죠. 이 높을 고자는 머리두자와 입구자와 막힐 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죠. 이번에는 특별히 출입구로 해석하겠습니다. 또 막힐 경자는 막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높을 고자는 출입구 위에 막혀 있고 그 위에 출입구가 있는 건물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층 구조로 된 건물의 꼭대기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이 따라치면 아래 출입구가 있죠. 이 출입구 위로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또 그 위로 문이 있죠. 창문이 있습니다. 그 위가 또 덮여 있고 그 꼭대기에 높은 머리가 있습니다. 건물에 머리가 있죠. 여기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높을 고자는 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을 고자는 출입구 위에 막혀 있고 그 위에 출입구가 있는 건물의 머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층 구조로 된 건물의 꼭대기가 높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산고수청이라는 말이 있죠. 산고수청은 산이 높고 물이 맑다는 뜻으로서 경치가 좋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고지라고 할 때나 고수라고 할 때도 높을 고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수십자인 높을 고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높을 고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볏짚 고자입니다. 볏짚 고자는 볏짚을 의미하기도 하고 원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볏짚이라는 것은 벼의 나날을 떼어낸 줄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볏짚 고자는 벼화자와 높을 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화자는 벼를 의미하는 것이고 높을 고자는 높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볏짚 고자는 벼가 높은 모양이 볏짚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수확하여 탈곡한 후에 남은 볏짚을 쌓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쌓은 모양이 볏짚 고자입니다. 벼를 수확하고 나면 부라기가 남죠. 이를 볏짚이라 합니다. 이 볏짚술을 쌓은 모양이 볏짚 고자입니다. 볏짚 고자는 벼가 높은 모양이 볏짚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를 수확하여 탈곡한 후에 남은 볏짚을 쌓은 모양인 것이죠. 이 볏짚 고자는 원고 고자로도 사용됩니다. 그럴 때는 작가가 글을 쓴 그 원고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가면 태백산맥 기념관이 있습니다. 작가 조정래 씨가 쓴 태백산맥의 원고가 이렇게 높게 쌓여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 만들어라 이렇게 많은 원고가 쌓였다는 것이죠. 이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볏짚고자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원고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원고가 있죠. 원고는 인쇄물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 쓴 글이나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또 기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고는 신문, 잡지 따위에 쓰기 위하여 원고를 보내는 일이지요. 이럴 때 볏짚 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빛날 호자입니다. 빛날 호자는 빛나다는 뜻도 있고 땅 이름 호자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땅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빛날 호자는 쇠금자와 높을 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합니다. 금속이지요. 높을 고자는 높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날 호자는 쇠를 높이 올리면 빛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속으로 높이 쌓아 올린 탑에서 빛이 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런 탑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신전이 금으로 쌓아 올린 탑이라고 하죠. 이런 탑들은 먼 데서도 빛이 납니다. 쇠를 높이 쌓아 올리면 빛이 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나로자는 쇠를 높이 올리면 빛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높이 올린 탑에서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호경이 있습니다. 호경은 중국에 있는 산시성 장안현 서남부에 있는 유적으로서 서주의 초기 도읍이었다라고 합니다. 높을고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기름고자입니다. 기름고자는 기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살찐 고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름고자는 높을고자와 다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높을고자는 높다는 뜻이 있고 다로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을 의미합니다. 고기 육자의 대용으로서 고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름고자는 높이 올려진 몸이 기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에 높이 올려진 살찐 짐승의 고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 중에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고기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럴 때 제단 위에 짐승의 고기를 올리는 것이죠. 건강하게 잘 자란 살찐 짐승의 고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기름고자입니다. 기름고자는 높이 올려진 몸이 기름이라 표현하지요. 계단 높이에 올려진 살찐 짐승의 고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올리는 광경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살찐 짐승의 고기인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고화자전이 있습니다. 고화자전은 기름 등불이 스스로 저를 태워 없앤다는 뜻으로서 재주 있는 사람이 그 재주 때문에 화를 입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고열이라고 할 때나 고약이라고 할 때도 기름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두드릴 고자는 두드리다는 뜻이 있죠. 두드리다는 것은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때리는 것입니다. 북 같은 것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두드릴 고자는 높을 고자와 칠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높을 고자는 높다는 뜻이 있고 칠복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것인데 치다는 뜻도 있고 때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릴 고자는 높은 곳에서 때리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드리는 것은 높은 성내에서 북을 치는 모양인 것이죠.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높은 성내에서 북을 치는 상황이 두드릴 골자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북을 두드리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군사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죠. 군사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군사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드릴 골자는 높은 곳에서 때리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높은 성내에서 북을 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고빙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빙구하는 얼음을 두드려 불을 구한다는 뜻으로서 어떤 일에 불가능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퇴고라고 할 때나 고복이라고 할 때도 두드릴 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을 고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마를 고자입니다. 마를 고자는 마르다는 뜻이 있죠. 마르다라는 것은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진 것이죠. 이 마를 고자는 나무 목자와 높을 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높을 고자는 높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를 고자는 나무가 높으면 마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나무의 높은 곳에 있는 가지가 마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또 물기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가지일수록 잘 마르게 되는 것이죠. 꽃자는 나무가 높으면 마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나무의 높은 곳에 있는 가지가 마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고목이 있죠. 고목은 마른 나무입니다. 또한 고도도 있죠. 고도의 도자는 벼도자입니다. 고도라는 것은 벼가 익어갈 무렵에 논의 물을 말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높을 고자를 중심으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